새벽 4시, 김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의 낡은 식탁. 26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도 이렇게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때는 살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떠나기 위해서다. 봉투 겉면에는 아들 민준, 딸 수진, 그리고 당신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지금 이 집에서 자고 있다. 연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실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좁은 복도 끝, 아들의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수진이가 어제 사온 화장품이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고 남편이 즐겨 신던 낡은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연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울면 안 된다. 울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연희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편지 속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26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담겨 있었다. 1999년 겨울 함경북도 온성. 연희는 남편 박철수와 두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넜다. 민준이는 8살, 수진이는 5살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얼음이 얇아 발을 디딜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다. 수진이는 계속 울었고 민준이는 무서워서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철수는 이제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다.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들은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살았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고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2002년 봄 서울 하늘을 처음 봤을 때 연희는 무너져 내렸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말투가 달랐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연희는 청소 일을 했고 철수는 공사판을 전전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북한에서 왔대. 쟤네 엄마 말 되게 웃기게 해. 민준이는 주먹 다툼을 벌였고 수진이는 울면서 집에 왔다. 연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들만큼은 이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그런데 2010년 가을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 철수가 쓰러진 것이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철수는 오른쪽 몸을 쓸 수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다. 의사는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지만 연희에게는 돈이 없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수진이는 중학생이었다. 학원비도 급식비도 빠듯한 형편의 재활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다. 연희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다. 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를 했다. 연희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 힘 좋잖아. 하지만 그때부터 연희의 가슴 속에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거울 속 여자는 50살이 넘었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연희는 거울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몰랐다. 2018년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수진이는 전문대를 나와 미용실에서 일했다. 두 아이 모두 이제 남한 사람처럼 말하고 남한 사람처럼 살았다. 연희는 안도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희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바빴고 철수는 말이 없었고 연희는 여전히 청소를 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자취방 얻을 거야. 회사 근처로. 수진이도 거들었다. 나도 언니랑 룸메 할 생각이야. 엄마, 이제 우리도 어른이잖아.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엄마 걱정 말고. 하지만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이 떠나면 이 집엔 연희와 철수만 남는다. 말없는 남편과 지친 자신. 그리고 연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26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건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엄마로 살아야 한다는, 엄마로 견뎌야 한다는 그 이름이 연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봄 연희는 옛 친구를 만났다. 탈북 여성 모임에서 알게 된 정순이었다. 정순은 연희보다 2살 많았고 혼자 살았다.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하지만 정순의 얼굴은 밝았다. 나 요즘 수채화 배워. 너무 재밌어. 연희는 놀랐다. 수채화요? 응.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그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연희야, 너도 뭐 하나 해봐. 청소만 하지 말고.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은 만드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정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던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가? 함경도에 있을 때 연희는 노래를 좋아했다. 들에서 일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한국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부를 여유가 없었다. 아니,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연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성인 노래교실을 검색했다. 여러 곳이 나왔다. 하지만 연희는 곧 화면을 껐다. 내가 무슨 노래를 그날도 다음 날도 연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진이가 결혼을 발표한 것이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다. 연희는 딸을 축하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근데 결혼식 때 하객들한테 우리가 탈북 가족이라는 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남자친구 부모님도 모르거든. 연희는 멈칫했다. 그래, 응. 미안해, 엄마. 근데 괜히 복잡해질까봐. 그냥 우리 경상도에서 왔다고 할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수진이는 안도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연희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를 탓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연희는 깨달았다.
나는 지워져야 할 존재구나. 내 과거는 숨겨야 할 것이구나. 그날 밤부터 연희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편지에는 연희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담겼다. 압록강을 건널 때 사실 연희는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일 밤 울었다는 것. 철수가 쓰러진 뒤 연희도 몇 번이나 쓰러지고 싶었다는 것.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기뻤지만 동시에 무거웠다는 것.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 나는 그저 버티는 엄마였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연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 엄마가 아닌 김연희로 살고 싶다는 것.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연희는 한참을 울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26년 동안 자신을 지우고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찾고 싶었다. 연희는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함경도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다. 연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저도 잘 살아보려고요. 연희는 제주도로 갔다. 탈북 여성지원센터에서 소개받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그곳에서 연희는 하루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엔 바다를 보거나 걸었다. 처음엔 불안했다. 아이들은 괜찮을까? 남편 철수는 밥을 먹고 있을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연희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연희는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함경도에서 부르던 그 노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며 연희는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였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편지 읽었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주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미안해. 근데 민준아, 엄마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다. 엄마, 저희가 이기적이었죠? 아니야. 알겠어요. 천천히 쉬세요. 아버지는 제가 돌볼게요. 연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울었다. 석 달 뒤 수진이가 제주도로 찾아왔다. 결혼식은 끝났고 수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 둘은 바닷가 카페에 앉았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내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엄마는요? 엄마 삶은요? 연희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말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늦었지만. 수진이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탈북자인 게 저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연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도 어른이 되는 중이야. 수지는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곧 갈게. 그때는 엄마 아니라 김연희로 갈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2025년 가을, 연희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연희는 일주일에 사흘만 청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노래교실에 다녔다.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철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연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고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김연희의 이야기를 물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노래 배우고, 바다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좋으시겠다. 응, 좋아. 어느 일요일 오후 연희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선선했다. 연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6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 본 하늘도 이랬다. 하지만 그때는 무서웠고 지금은 평온했다. 연희는 작게 속삭였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어. 바람이 연희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연희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